안녕하세요. 옷장 파업의 강동석입니다. 재정결벽 부분 합의 소식과 함께 2013년 국내 증시 상승 출발했지만 그 상승 랠리가 한풀 꺾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 2000선이 무너지면서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되고 있는데요. 내일로 다가온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실적의 시즌이 시작됩니다. 단기적인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상향 상승세는 우세하겠지만 오늘 장에서는 1% 조정받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엔화 약세 자동차 업종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되고 있습니다. 전 거래일에 큰 폭으로 빠졌던 현대차와 기아차, 오늘 장에선 좀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강보합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먼저 시황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2012.15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하락 반전했는데요. 3일째 내림세입니다. 새해 첫날 2031포인트로 마감한 것과 비교하면 30포인트 이상 빠진 수치입니다. 의료정밀과 또 의약품, 통신업종을 제외하고는 전기전자, 또 증권과 건설, 화학세트 내림세가 눈에 띄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2006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도 매도하고 있고요. 현재는 전일 대비 0.29% 하락했습니다. 코스닥도 상승 출발했습니다. 507.79로 한 전일 대비 3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했는데요. 코스닥은 이틀째 상승세입니다. 기관과 지난 거래일에 이어서 순매수 보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다시 팔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에 이상 급등세 보였던 안철수 테마주는 써니전자는 상한가 행진을 멈추고 하한가로 떨어져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통신 서비스, 또 방송, 오락문화가 오르고 있고 YG엔터테인먼트가 급등하면서 7만 원대를 회복한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외환시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원 60전 내린 1,062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 출발한 뒤에 상승 전환한 후에는 현재는 좀 하락세인데요. 미국 고용지표 호조의 영향으로 전거래일보다 좀 내려서 1,060원 선도 위협하긴 했지만 당국의 개입 경계의 낙폭을 줄인 후에 한 1,061원 선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환당국의 원화 강세 속도에 대한 우려와 또 자본 유출입에 대한 감시 강화 목소리가 커지면서 환율은 1,060원 선 중반 레벨에서 변동성을 축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4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코스피 지수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엔터주가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급등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코스피 시장 한번 점검해 주시죠. 예, 일단 지금 시장이 오늘 2,010포인트 정도대에서 출발이 됐다가 좀 하락 2,000포인트 장중에 좀 이탈이 됐었죠. 1,996포인트까지 좀 하락을 좀 했었다가 한 12시 반 정도부터인 것 같습니다. 좀 빠르게 다시 낙폭을 좀 줄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좀 회복이 낙폭이 좀 줄여졌고요. 0.1 지금 현재 한 7% 정도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낙폭이 좀 줄어들고 있고 포스코가 1% 정도 상승을 하주들이 있고 자동차주들의 오늘 강한 반등 이러한 흐름으로 지수가 2,000포인트 이탈이 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소극적인 부분을 좀 보자면 외국인들이 한 300억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크게 뭐 많이 매도한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들고요. 기관이 한 600억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투신과 기금에서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별로 좀 살펴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 전기전자와 운수 장비 쪽, 오늘 같은 경우 자동차보다는 조선업종에 대한 매도세가 좀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이 2%대 좀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도 전기전자 매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전자 쪽에 뭐 삼성전자가 좀 오늘 차익 매물이 좀 나온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잠정 실적 발표를 내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일전에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가 한 3거래일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더 좋은 주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좀 되고요. 그리고 오늘 화학업종에 대한 매도, 최근에 투신 쪽에서 이러한 화학 쪽에 대한 매도가 좀 나오는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오늘 정유주 같은 경우도 2, 3%좀 조정을 받고 있고 화학주, LG화학이라든가 호남석유, 금호석유도 한 2, 3%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바로 실적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화학주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는데 IT 쪽을 제외하고 사실은 나머지 섹터들은 실적이 그다지 좋지 못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가 이제 정도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어느 정도 과연 우리가 안 좋다는 건 이미 사실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정의 좀 그러한 부분에 차이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전에 이제 설명을 드린 대로 기존에 이러한 민간주들을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21선에 대한 기준 부분을 삼아서
그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 대응을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뭐 그러한 2000포인트 이탈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전략적인 부분은 좀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뭐 여전히 좀 그러한 긍정적인 시각을 좀 유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특징 업종을 좀 보자면 일단 뭐 IT 오늘 부품주 같은 경우도 플렉스컴이나 뭐 BH 뭐 이러한 PCB 업체들 실적을 기반으로 한 그런 IT 부품 업체들은 여전히 좋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트론 같은 경우도 현재 뭐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일에 좀 강한 상승 이후에 그런 약간의 그러한 흐름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이러한 카메라 모듈이라든가 PCB라든가 그리고 내일 개최가 되는 CES 2013을 앞두고 이런 OLED 관련, AM OLED 관련 종목들도 여전히 뭐 관심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러한 IT 쪽에서는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린 LG전자 쪽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전히 뭐 좋은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LG전자가 지금 현재 보합권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뭐 자동차주들 같은 경우 오늘 1%대 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지수의 하락을 방어시켜주는 거는 오히려 최근에 좀 하락을 했던 이런 자동차주들의 반등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이러한 자동차주들의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일단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주는 향후에 4분기 실적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4분기 실적을 확인이 되는 그러한 시기가 자동차주들의 어떤 저점이 형성되는 구간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엔터주 같은 경우 뭐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스닥 중에서는 뭐 엔터라든가 뭐 전자결제라든가 이러한 성장성이 기반이 되는 기존의 그러한 성장성을 기반으로 해서 밸류가 좀 높았던 부분이 타당하게 좀 받아들여졌었지만 그에 비해 실적은 약간은 못 미치는 그러한 이유로 주가가 좀 상당히 밸류가 많이 부담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엔터라든가 전자결제라든가 이러한 쪽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2013년도 올해 계속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섹터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제약 바이오 쪽에 그럼 오늘 뭐 한미약품이 7%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최근에 제가 올해 전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올해 2013년도에 가장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섹터로 제약과 바이오 쪽을 말씀드리는데 뭐 여전히 그 시각은 유효하고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오늘 같은 경우 한미약품 최근에 제가 제약주 중에서는 계속 말씀드리는 종목인데요. 해외 성장에 그러한 모멘텀이 있는 그러한 종목들, 해외 수출이라든가 해외에서 신약 모멘텀이 있는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LG생명과 한미약품, 뭐 종군당 이러한 종목들 계속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오늘 차바이오나 이러한 메디포스트 이런 주기세포 관련주들도 2%대 이러한 상승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쪽도 여전히 관심이 가능하고 CTC바이오나 이러한 종목들 바이오 쪽, 제약 바이오 쪽을 올해 2013년도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섹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섹터의 이러한 종목들 특징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전략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제가 기준으로 삼았던 부분은 2000포인트죠. 2000포인트가 넘어서면 1970포인트였죠. 거기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주식 비중 확대 80%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전히 그 시각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2000포인트가 이탈되기 전까지는 이제 계속 유지를 하고 앞으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장중에 우리가 한 2천억, 3천억 이렇게 나온다. 이럴 때는 약간은 이제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그 시각을 계속 유지를 저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300억대 매도는 그다지 뭐 큰 매도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배당락 이후에 우려했던 그런 프로그램 매물 출회 같은 경우도 현재 전혀 그러한 또 흐름 조짐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그 시각을 유지를 하겠고요. 다만 이제 이번 주에 있는 옵션 만기 때 그러한 변동성 부분이 약간 우려가 됩니다만 현재 지금 보여주는 그러한 시장의 흐름 그대로 좀 가도록 하겠고요. 그대로 유지를 저는 전략적인 부분은 주식 비중 그대로 80%와 현금 20% 가지고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고 대신에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철저하게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왔기 때문에 실적이 기반이 되는 뭐 IT 부품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드린 제약이라든가 바이오 쪽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화 강세 환율에 대한 부분에 따른 원화 강세 그러한 섹터들 이러한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뭐 민감주를 편입했던 분들이라면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서 좀 이탈이 될 때는 한 발 좀 비중 관리를 좀 하면서 여전히 매매는 계속 가능하다. 현재 상태에서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철강주나 이런 쪽은 전혀 추세적인 부분이라든가 포스코 같은 경우도 장기 평선 자체를 이탈하지 않는 그러한 흐름이고요. 다만 화학주만 뭐 LG화학이 좀 21선이 이탈되는 그러한 장중에 지금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이러한 쪽만 약간 비중 관리를 좀 하면서 끌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건설이나 이런 쪽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전혀 지금 현재 뭐 장기 평선이 이탈시키지 않는 흐름이죠. 그래서
현재 뭐 IT 쪽에서는 LG전자라는 종목이라든가 자동차 중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실적에 대한 확인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화학업종에서 제가 최근에 말씀드리는 쪽은 신규 매수 관점이죠. 그럴 때는 이제 제일모직이라든가 최근에 오르지 않은 섹터들, 오르지 않은 종목들 이런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모직 최근에 뭐 태양광 쪽이 올라왔던 흐름도 그러한 맥락으로 같은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죠.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이러한 종목들이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고요. 철강에서는 뭐 여전히 뭐 현대해철이나 이런 쪽은 계속 지속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금융 쪽 여전히 최근에 계속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금융 섹터 바로 외국인들의 이러한 수급에 의한 부분인데요. 금융 쪽이라든가 지주사 이러한 쪽들은 뭐 최근에 지금 현재 신규 매수 관점에서도 가능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러한 적극적인 매매를 하셔도 된다. 코스닥 쪽에서 또 실적이 기반이 되고 성장성이 있는 이런 뭐 전자결제라든가 엔터라든가 뭐 모바일 게임이라든가 여전히 다 매매가 가능한 그러한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2,000포인트가 이탈이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그러한 우리가 상승 앞으로 좋은 시장의 흐름을 예상을 하면서 그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기 위한 조정 구간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증권사 연결해서 오늘 업종 문의가 가장 많았던 종목과 또 관심 종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HMC 투자증권 잠실지점의 김관수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 잠실지점에는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습니까? 네, 아무래도 지수가 2,000포인트를 넘어가면서 차기 주도주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하락폭이 컸었던 완성차 종목에 대한 문의가 좀 많았습니다. 계속 언급해드렸던 현대차에 대한 문의가 좀 많았었는데요. 최근 엔화 약세와 실적 악화 우려감으로 하락했던 자동차주들이 일제히 오늘 반등하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관련주들은 오랜 기간 동안에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조금 포착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다소 긍정적인데요. 특히 기관의 매수와 프로그램 매수가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든지 중국의 해외 판매 수치가 아무래도 그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에 변수가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당분간 원화 강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환율 하락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그 실적 모멘텀은 다시 약화되었다는 시각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맞아 보이고요. 주가도 상당 부분 지금 이미 주가가 단기간에 좀 조정을 겪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지금 현 시점에서는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저렴한 밸류에이션에서의 추가적인 매수가 매수 포착 기회로 좀 여기고 들어오는 물량들이 좀 포착되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심리적인 마지노선인 20만 원이 깨졌을 시에는 이미 지금 추세 자체가 많이 좀 깨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지지선이 20만 원에 지켜지는지 여부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단계적으로 낙폭이 컸기 때문에 22만 원 정도 목표 가격을 잡고 대응이 가능한 구간으로 보여지고요. 손절 가격은 앞서 말씀드렸던 20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는 목표가 22만 원, 손절가는 20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HMC 투자증권 잠실지점 어떤 종목 관심 종목도 한번 받아볼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주도주로서는 역시 IT 대표주인 삼성전자를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네. 오늘 다소 눌림목이 좀 발생하기는 했지만 잠정 실적을 하루 앞두고서 약간의 약세를 지금 한 3, 4거래일째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은 기존에 삼성전자가 그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히려 상승하다가 막상 실적 발표했을 때 밀렸던 모습과는 좀 반대되는 현상이어서 좀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며칠 거래일째 지금 밀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발표일에 좀 더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는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외국계 증권사 창구에서 매도세가 그동안 나오면서 좀 하락세를 이어갔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여부도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4분기 실적 역시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8조 원 중후반대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 좀 더 긍정적으로 본다면 9조 원대를 기록할 전망이라는 내용도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역시 애플과의 그 스마트폰 지배력 간의 격차가 점점 확대될 것이라는 부분이 가시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 긍정적입니다. 현재 애플이 그 아이폰 5를 출시하고서도 이렇다 할 만한 큰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데 반해 삼성전자는 그 갤럭시 노트 시리즈들이 상당히 시장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이 아무래도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지고요. 특히 2013년에는 모바일 지배력 강화와
현재 지금 삼성전자에서 갖고 있는 가장 강점이 되겠죠. 수직 계열화가 극대화되는 시점이 아닐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애플은 어닝 컨센서스가 계속 하향을 지속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오히려 글로벌에서 좀 더 경쟁력을 갖고 부각되고 있다는 부분이 긍정적이고요. 따라서 현재 삼성전자가 그 목표 가격을 기존에 제시해드렸던 160만 원은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아쉽게도 이전 정고점이 158만 4천 원까지 찍고 조금 밀려 내려왔는데요. 오늘 21선에서 양봉을 그리면서 밑골을 달고 움직이는 모습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목표 가격은 160만 원 그대로 일단은 유지를 하겠고요. 추가적으로도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 가격은 21선 회전되는 구간에서 좀 더 보수적으로 145만 원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는 종가에서 매수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네. 내일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둔 삼성전자 관심 종목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김관수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당선인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인수위가 가져야 할 최고의 가치는 국민의 삶이라고 강조하며 50년이 지나도 모범적인 인수위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평균 3%로 전망했습니다. 국제금융센터는 작년 말 기준으로 10개 글로벌 IB들이 제시한 올해 한국의 GDP 실질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3.0%라고 밝혔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3.7%로 가장 높게 전망했고 노무라 도이치방크가 2.5%로 가장 낮았습니다. 한편 작년 말 한국 정부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0%에서 3.0%로 1.0%포인트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지난해 12월 서비스업 지수가 시장 예측치를 웃돌았습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미국 ISM의 12월 서비스 부문 지수는 56.1로 전달에 54.7보다 상승했습니다. 이는 마켓워치의 전문가 예상치 54.7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미국의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는 15만 5천 명 늘었으며 12월 실업률은 7.8%로 전월과 같았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의도로 가보겠습니다. NH농협증권의 이해람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좀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오늘장 정리 좀 해주시죠. 네, 현재 코스피 지수가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외국인과 기관이 차익 매물을 내놓으면서 수급적으로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9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삼성전자 주가가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하지만 2분기 초에 갤럭시 S4 출시 예정 등 또 한 번 주가 상승 모멘텀이 예고되어 있는 만큼 조정 시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장 좀 주목해야 할 일정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번 주에 열리는 주요 이벤트를 살펴보면 네. 유럽에서는 10일, 20일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요. 국내에서는 10일 옵션 만기일과 11일 한국은행 금통위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경제지표 일정을 보면 8일에는 미국 11월 소비자 신용과 유로존 11월 소매 판매와 실업률이 발표되고요. 9일에는 한국 12월 실업률이 10일에는 한국 12월 수입물가와 미국 11월 도매 재고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11일에는 미국 12월 수입물가와 11월 무역 수지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돌입합니다. 대응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오는 8일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이 9조 원대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또 한 번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기 불황 속에서도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지난 3분기 실적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은 원동력은 4분기에도 강력한 스마트폰 수요가 실적 성장을 견인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2013년에는 반도체 업황까지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 연간 영업이익은 36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당분간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IT 관련주의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IT 업종의 지속적인 성장세가 계속된다는 말씀하셨는데요. 11일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동결, 또 어떤 내용이 좀 점쳐지고 있습니까? 네, 오는 11일 새해 첫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며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지난해 12월 기준금리를 2.75%로 동결했지만 네. 김종수 한은총재가 금리 결정에
성장을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함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인하와 동결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은행 총재가 1월 3일 신년 인사회를 통해 올해 통화정책을 성장 지원에 초점을 두고 집행할 것임을 언급한 이후 채권 시장에서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며 금리 인하가 단기에 현실화될 가능성을 크게 반영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가파르게 하락한 원달러 환율과 민생 경제 회복을 공약으로 내세운 새 정부의 정책을 감안할 경우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의 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환율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060원 선까지 위협받고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좀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볼까요? 네, 최근 주식시장 전반의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지난 12월 21일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1,060원대로 하락하며 국내 수출주의 실적 우려를 높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9월 5일 1,136원에서 지난 1월 4일 1,063.6원으로 6.4% 하락한 반면에 국내 수출 기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일본 엔달러 환율은 9월 5일 78.37엔에서 1월 4일 88.25엔으로 같은 기간 12.6% 상승했습니다. 더구나 지난해 말 집권한 아베 신조 총리가 엔화 약세를 유도해 제조업을 부활시켜 수출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통화 완화 정책이 보다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국내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경쟁 상대인 일본 엔화 가치가 급락하고 원화 가치가 급등할 경우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은 급속도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국내 기업들이 환율 리스크에 지속적으로 대비해왔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 상승으로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가 원화 가치 상승에 따른 부담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과거와 같이 극심한 피해로는 치닫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러한 상황이 이어진다면 국내 수출주의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원화 강세에 우호적인 철강이나 음식료, 제약업종 등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NH농협증권의 이하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앞으로 시장 방향과 또 오후장 전략을 받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IM투자증권의 김동석 이사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미국 글로벌 증시 양적 완화의 조기 종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 경제지표, 고용지표 호조 덕분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영향도 한번 분석해 주시죠. 지난주에 금요일 날 이제 미국에는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 두 가지가 있었죠. 일단 나쁜 뉴스 쪽에서는 지난번에 무제한 국채 매입을 진행한 지 2달도 안 돼서 국채 매입을 중단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 것이 좀 문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연준 의원들 사이에서도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작년으로 기점으니까 올해니까 되죠. 2013년도에 마감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는 매파와 비둘기파로 나눠지는데 매파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7%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종료를 해야 한다라는 분위기고요. 비둘기파 쪽에서는 실업률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면서 일단 날짜는 정하지 말자라는 분위기로 좀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매파나 비둘기파나 지금 어떤 지표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의 방향성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을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하고 있고요. 그러고 해서 이제 시장이 약간 투심이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지만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12월 실업률이 7.8%라고 나오면서 경기가 살아나고 있구나라는 모습, 또 ISM 서비스업 지수가 56.1을 보여주면서 시장 예상치인 54.2를 넘어서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둔화해서 확장 가능성을 좀 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지난주에는 시티그룹 등 한 19개 대형은행이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연준에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해서 연준의 자사주 매입을 신청할 때마다 캔슬을 좀 먹었었죠. 그때마다 이제 주가에 악영향이 있었고 그 주가를 부양해야 되는 입장에서 시티그룹이나 이런 데서는 그동안 쌓아놓은 유보율을 통해서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추진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에서는 금융주가 좀 상당히 강세인 모습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기관들도 사실 신한주주라든지 우리금융 또 하나금융지주 같은 종목에 집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시아 시장에서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좀 조정을 좀 많이 줬는데요. 재정절벽 이슈가 시장에서 핫 이슈가 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재료가 됐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상승폭이 거의 없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장중한 때 2000까지 붕괴되고 1995포인트까지 가는 모습이었지만 현재로서는 낙폭을 줄이고 있는데요. 수급적으로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430억 정도씩 매도를 하고 있고요. 개인만이 970억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프로그램 매수가 360억이 들어오는 게 특징이고요. 기관에서는 그 금융투자업자나 보험업 쪽은 매수인데 보시면은 시장의 주도자인 투신이나 기금 쪽에서는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투심이 420억 정도, 기금이 150억 정도 나오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업종별 모습을 보시면은 개인이 지금 전기전자하고 운송장비 쪽에서는 매수입니다. 전기전자에서 한 1,100억 정도, 그다음 운송장비에서 540억을 매수하고 있고요. 그 외의 종목은 뭐 거의 소폭 매도 내지 많이 매도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금융 같은 한 290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체 금액으로 410억 매도인데 지금 보시면 화학업종하고 지금 보시면 금융업종에서 약 300억대 매수를 하고 있고요. 전기전자, 운송장비, 개인들이 사주는 종목에서는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들은 510억 정도 매도하고 있는데 매도가 많은 것이 화학과 전기전자에 몰렸습니다. 전기전자 570억, 그다음 화학에 260억 정도 되고 있죠. 나머지 종목에서는 매수와 매도가 번갈아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시장에 조정을 주게 된 종목들이 삼성전자하고 자동차 업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낙폭을 주면서 선방하는 모습이고 자동차주는 오히려 좀 플러스권에 나서 현대차가 1.4%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현대차 같은 경우는 투신해서 매수가 들어왔던 것이 좀 특징이었습니다. 오늘은 또 의외의 다른 종목들 그동안 시장에서 잘 선방해서 화학주들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LG화학도 1.9%, SK이노베이션 2.2%, SO일도 한 3%, 또 호남석유도 역시 2% 하락을 하면서 시장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은 대체적으로 보면 큰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접어들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것은 작년 12월 4일부터 올 1월 4일까지 약 한 달 동안 그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한 종목들을 보면 시장 상승에 베팅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 한 5,600억이 들어왔고요. 그다음 코덱스 200 주가 올라가면 지수죠. 3,000억 정도, LG화학에 3,000억, 삼성전기 2,100억, LG전자 2,000억. 그래서 한 20개 종목, 시가총액 상위 종목 20개 종목에 거의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진입되어 있는 상태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코덱스 레버리지라 그래서 주가가 1% 올라가면 지수는 1% 올라가고 주가가 1% 내리면 1% 내리는 게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2배짜리가 있는데 이게 4,000억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시장에서 그동안 중국 관련주에 분류되면서 좀 어려웠던 포스코에 한 3,000억 들어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주들, 신한주주라든가 우리금융 이런 종목에 한 1,500억씩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그 얼마 전에 그 폴리실리콘이 반짝 그 11개월 반등을 했었는데요. 그때를 기해서 그랬나요? OCI에 거의 한 1,100억 정도가 들어오면서 정말 오랜만에 외국 기관들의 매수세가 돋보이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들을 보면 거의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경기 민감주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공통적으로 들어간 종목은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외국인 1,310억, 그다음에 기관에서 한 930억을 들어오면서 주가를 방어해줬다. 자, 이 얘기는 이제 앞으로 주가 상승에 베팅했다라고 판단한다면 지금 약간 눌리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 결국에서는 저점 매수대응이 유효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사실 지난주 금요일 정도가 저점일 거로 좀 예상했었는데 의외로 하루를 더 미뤘습니다. 만약에 금요일이 저점이었는데 오늘 언더슈팅을 유도했다면 오늘 종가상으로는 플러스로 끝나는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플러스로 끝나게 된다면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번 주에 옵션 만기일이 껴있다 보니까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이익 포지션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을 제약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을 좀 강하지 않는 선에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눌러준다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 민감주에 좀 배팅을 해볼 만한 그런 시간대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계속되는 엔저 향상에 대한 부담감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 자동차 업종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지난 거래일 4% 급락했었던 현대차, 오늘장에서는 1% 또 상승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 업종에 대한 부진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사님? 지금 그 시장은 그 통화 전쟁에 문제가 좀 있죠. 특히 엔저가 발생하게 되면 자동차 관련주는 상당히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 뉴스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도 현대차나 기아차가 중형차에서는 1위를 3개월째 유지하고 있거든요. 판매를. 이런 모습을 본다면 엔저에 의한 영향도 있을 수 있지만 버틸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있는 것이 현대차나 기아차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원체 시가총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혹시라도 조정을 줬을 때 주가를 견인해 줄 수 있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투신이나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다라고 판단해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물량 들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굳이 털 이유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점이 되는다면 추가적으로 매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 주가가 예상대로 큰 상승이 올해 있다면 사실 엔저가 있다 할지라도 상승 분위기에 편승하는 주가의 상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현재로서는 물량을 시장에 내놓을 필요성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향후 방향성은 아직까지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매도하는 것보다는 또 저점 매수의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과 또 포트폴리오 점검까지 받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진 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의 그동안 쌓았던 매수 물량과 또 프로그램에서 또 매도가 나온다면 좀 코스피 지수가 좀 큰 충격이 점쳐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장 체크 포인트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오늘장 같은 경우는 장중 낙폭을 많이 지금 만회를 했습니다. 장중에 굉장히 좀 그래도 우려스러운 부분까지도 한 1995포인트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0.14% 정도 하락하면서 2009선 정도 지금 올라와 있는데 사실상 그러니까 지난 주말이죠. 주말에 좀 안 좋은 소식들도 나왔습니다. 물론 좋은 소식 같은 경우는 미국의 고용 회복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지표들이 자체가 나왔고요. 나쁜 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일단은 시장을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떠받치고 있었던 그 FED의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죠. 연준의 양적 완화 정책이 조기 종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됐는데 실상 그것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7.8% 정도에 해당하고 있는데 실제 목표치 같은 경우는 6.5% 정도 되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사실상 지금 수준의 회복 수준으로 봤을 때는 6.5%라는 그 실업률, 그러니까 목표 실업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약 2년 정도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 빠르게 이 실업률이 내려갔을 경우나 경제가 회복이 빠르게 됐을 때는 물론 조기 종료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까지도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조기 종료 가능성은 없다. 그냥 다만 그런 일이 경기 회복이 일어났을 때는 역시나 그 연준의 그 어떤 양적 완화 정책은 당연히 종료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장중에 좀 또 하나 우려스러웠던 부분은 뭐냐면 일단은 지난달 같은 경우 옵션 만기일이 그렇게 충격이 없었습니다. 지난달에 충격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단은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 기준으로 해서 이 매수 차익 잔고가 얼마 정도 되냐면 4조 8천억 원 정도에 해당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매수 차익 잔고 같은 경우는 언젠가는 이제 매도 물량들을 내놓을 시기가 분명히 있겠죠. 아니면 여기서부터 뭐 추가적으로 더 살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매수 차익 잔고가 저렇게 많게 되면 사실상 부담이 되는 거는 맞다라고 이렇게 판단되고 있는데 일단 지난달에 뭐 배당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기업에 대한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외국인들이 그 포지션 자체가 대부분 다 잡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이 매도 물량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이 프로그램 매수세가 이게 플러스로 전환이 됐지만 장전 그 한 오후장 되기 전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프로그램이 매도세로 일관하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프로그램 매도를 더 내놓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감들은 있었는데 오늘 장은 일단은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어느 정도 장세의 하락을 좀 막아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뭐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또 옵션 만기일 때 어떤 충격으로 작용할 것인지 우리가 지금 현재는 약간은 좀 경계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냥 지수가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그런 점들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점 또 한 번 좀 강조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번 주에 옵션 만기의 충격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공격적 매수는 좀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여전히 연초에도 강한 장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뭐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시너지 효과라든지 M&A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기업들의 주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전략이 유효하다고 이제 보고 있겠고요. 말 그대로 섹터 전체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화학주다, 철강주다 이렇게 볼 때에는 사실상 그런 것들을 지금 타이밍을 잡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나 화학주나 철강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본격적으로 개선되는 시기가 예상이 2분기이기 때문에 물론 1분기에 저점 매수한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실적이 가시화되지 않고서는 주가의 상승 탄력은 그렇게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분할 매수 전략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유효하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개별 이슈라든지 그런 쪽에 개별 기업들의 그 펀더멘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투자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수 자체를 이제 보게 되면 추가적 상승에 대한 것보다는 약간은 박스권이라든지 아니면 또 추가적인 조정이 또 나올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좀 유의하면서 투자하시는 게 자산을 좀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옵션 만기 충격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2013 CES가 내일 개막합니다. 특히 뭐 관련 차세대 스마트 TV 또 UHD TV에 관해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업종 수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IT 업종 관심 가져볼 만한 업종과 또 대체 전략 한번 세워주시죠. 네, 일단 이번에 있는 이 CES라는 것은 뭐냐면 네.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라고 그러죠. 그 MWG랑은 좀 틀립니다. 왜냐하면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 같은 경우는 일종의 가전 부분에서 이 휴대폰 부분만, 그러니까 모바일 산업 부분만 이제 떼어낸 거고, CES는 전반적인 산업을 말하는데, 이번에 그 CES에서 좀 화두가 될 만한 것은 바로 이제 OLED라는 그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패널 쪽이 각광을 받을 확률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그 이전에 있었던 모바일 기기들 우리가 갖고 있었던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는 어느 정도 시장 지배력을 대부분 확대를 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말 그대로 수익성을 이 IT 업계들이 수익성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디스플레이 업계.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TV가 되겠죠. 그러니까 스마트 TV라든지 뭐 3D TV라든지 이런 쪽으로 굉장히 집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이 AMOLED라든지 OLED 패널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상당히 좋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말 그대로 잘 이제 팔리게 됐을 때, 말 그대로 나중에는 이제 전부 다 스마트 TV를 갖는 시대가 오겠죠. 그랬을 때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컨텐츠 공급들이 여전히 현저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AMOLED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그 패널 관련주들, TV와 관련된 뭐 LCD 패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다 좋겠지만, 미디어 컨텐츠 업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대표적으로 그 미디어 컨텐츠 업종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CJ ENM이 역시나 가장 큰 공룡업계인데 오늘 같은 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들 많이 들어오면서 뭐 9.5%의 지금 현재 상승률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하게 됐을 때는 뭐 엔스크린 서비스라든지 동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미디어 컨텐츠 관련 업종들이 향후에 더 유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미디어 콘텐츠에 관련된 종목들이 유망할 것이다 이렇게 점쳐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성규 팀장님이 오늘 들고 온 종목도 어떤 종목인지 궁금한데요.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드릴 종목은 네. 최근에 좀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오다가 급등하고 있는 네. 그런 종목입니다. 다음입니다. 바로 별거 아닌 다음이고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떤 회사인지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그 포털 업체 중에서 2위를 이제 차지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많은 우려들이 나왔습니다. 오버추어 코리아가 한국을 떠날 때 과연 다음이 그런 검색 광고 시장에서 선전을 할 수 있냐, 그리고 SK컴즈가 검색 광고를 다음이랑 손잡을 것이냐, 아니면 단가를 더 주고서 NHN이랑 손잡고 말 그대로 SK컴즈도 굉장히 힘들었죠. 그렇다 보니까 다음에 그 검색 광고보다는 NHN 쪽으로 기울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다음과 SK컴즈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계속 시너지 효과를 냈었고 결과적으로는 뭐 다음과 SK컴즈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단독적으로 그 말 그대로 검색 광고 사업을 하는데 실제로 그 검색 광고를 하고 있는 그 광고주들이 다음 쪽으로 굉장히 많이 넘어왔습니다. 특히나 뭐 SK컴즈의 역할도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다음에 그 광고 플랫폼 자체가 모바일 광고에서도 역시나 아담이라는 그 광고 플랫폼을 통해서 상당히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실적이라는 부분들도 역시나 좀 작용했지만 투자 심리가 굉장히 크게 무너지면서 10만 원대를 급격히 이탈해버리고 무려 8만 원, 8만 3천 원대까지 내려갔었죠. 그런 점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역시나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오히려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하게 되면서 갑작스럽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만 이렇게 놓고 보게 된다면 사실상 굉장히 급락을 한 이후에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저항을 받지 않겠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실상 그 저항에 대한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거짓말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워낙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항을 받을 확률들은 있지만 차트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면 그 이전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내려왔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가 그때 이제 오버추어 코리아가 국내에서 이제 나가게 되고, 다음이 검색 광고를 자체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시기였죠. 사실상 그 이전에 주가 추이를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그 다음이, 실적이 뭐 악화된다고 했지만 한 10만원 선 정도는 이렇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수익성 자체로 봤을 때도 그렇게 높은 밸류에이션 수준은 아니었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 밑에 당시에 있었던 부분들이 바로 상대적인 굉장히 좀 저평가가 되었던 시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빼놓고 보게 된다면 다음 같은 경우는 여전히 박스권 하단에 머무르고 있는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불신이 사라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할 여력은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굉장히 좀 안정적인 구간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점 역시나 또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그 이전 고점으로 못 올라갔던 부분인데요. 사실상 이렇게 슈팅이 나오게 됐을 때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단기적으로는 일단 12만원 선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9만원 선인데 손절가가 굉장히 좀 길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도 오늘 장에서 조금 이렇게 약간 상승이 저렇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제가 말씀드리고요. 역시나 이 부분에서 매수 가능하지만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때 분할 매수 하시는 것도 역시나 좋은 전략이고 그런 점들을 위해서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현재가에서 매수가 가능하고 목표가는 이전 고점 못 올라갔던 12만원, 손절가는 9만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지난주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더존비존이 15%, 또 KMH가 10%, 이크레더블이 10%, 대양전기공업이 10%, 또 세아베스틸이 5%, SKCNC가 5%, 또 한국타이어월드는 월드와이드는 지난 시간에 또 편입했던 종목이죠. 현금은 40% 들고 계시고요.
더존비즈원은 수익률이 좋습니다. 19.3%로 보유 의견 여전하시고요. 이크레더블은 4.2%, 대양전기공업은 4.1% 좀 손실 보고 있습니다. 또 세아베스틸은 8.5% 수익률이 좋고요. 또 한국타이어월드, 월드와이드는 5.1%, 새로 편입한 종목인데 다소 손실 보고 있습니다. 또 SKCNC는 5.9% 수익률 구간에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종목 AS 받아볼 텐데요. 먼저 더존비즈원 수익률 19%, 20%에 가깝습니다. 한번 AS 받아볼게요. 네, 그 더존비즈원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 10,000원대의 가격이 사실상 저평가 가격이 아닌 이제 적정 가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싼 가격은 역시나 아니었다라고 제가 이렇게 매수 추천을 드리면서도 한 번은 말씀을 드렸고요. 네. 더존비즈원이 최근에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름 아닌 물론 실적 부분도 굉장히 4분기가 원래 좋습니다. 더존비즈원 같은 경우는요. 4분기가 좋긴 하지만 그 실적 자체가 계속해서 꾸준히 누적되는 추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 사실 상승 모멘텀으로 나온 것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인데 실제적으로 더존비전은 그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를 통한 많은 소프트웨어들을 개발하면서 역시나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수익성이 거기가 크진 않습니다. 굉장히 크진 않은데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실적이 늘어나는 수준에 비해서는 단기적으로 조금 많이 올라온 측면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고 한번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매출이 일어나면 누적 매출이 일어나서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역시나 목표 주가라든지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크레더블을 또 받아보고 싶은데요. 이크레더블 매수가 6,590원에 또 목표가는 8,000원이었습니다. 현재가는 6,900원, 0.5%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이게 지금 박스권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일단은 박스권 넘어가면서 한 8,000원 정도 도달하면 이제 매도를 할 생각이었는데 사실상 그 7,000원대의 매물대가 두터운 것도 있긴 하지만 유동 물량들이 없어서 7,000원대를 못 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만약에 지루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지만 박스권 어느 정도 상담해 왔을 때는 일부 물량들을 차익 실현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라는 점을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하지만 그런 점들은 어차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더존비즈원의 그 수익성과 굉장히 구조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우려할 만한 사업 분야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그 목표가 설정가는 그대로 좀 역시나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겠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이 지루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일부 물량들을 차익 실현하거나 전량을 차익 실현하시는 것도 제가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KMH는 매수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0.1%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시아경제 신문사 인수로 인한 수혜주로 기대된다고 하는데 이성규 팀장님 이 종목 좀 더 들고 가볼까요? 네, KMH는 변함없는데 변수가 이제 바로 나왔죠. 네. 이제 그러니까 아시아경제를 인수했다는 소식인데 실제적으로 아시아경제 같은 경우가 자산 가치가 마이너스 수준입니다. 네. 그만큼 빚을 좀 이렇게 그동안에 워크아웃을 조기적으로 패가지고 자산 가치는 없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좀 인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KMH 같은 경우는 어떤 기업을 인수해서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하는데 그 인수할 때의 그 가격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책정하는 기업이라서 만약에 혹시나 아시아경제를 인수한 게 향후에 그러니까 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충격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부를 계속해서 꾸준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충격은 미비하다는 판단하에 일단은 보유 의견으로 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다음을 편입해서 최종 포트폴리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을 포함하게 돼서 다음은 현재가가 매수가가 될 테고요. 목표가는 12만 원, 손절가는 9만 원 되겠습니다. 또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도 있고 SKCNC와 또 세아베스틸, 대한전기공업도 홀딩 유효합니다. 이크레더블과 또 더존비즈원, 방금 말씀해주신 KMH도 전략 보유 가능합니다. 네, 포트폴리오는 KMH는 매수가 7,900원 여전히 유효하고요. 또 목표가는 8,500원, 손절가는 7,000원 주셨습니다. 세아베스틸은 매수가 25,200원, 목표가는 31,000원, 손절가는 23,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포트폴리오 계속해서 보시면요. SKCNC와 또 다음은 현재가 매수 유효합니다. 목표가는 12만원, 손절가는 9만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성규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월 7일 오후장 파업이었습니다.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